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4개? 거기서 곱하기 5 했다 20개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주문 처리하면서 나머지 할 수 있으시겠어요? 못할 것 같아요. 주문 처리 되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네. 근데 주문 많이 들어오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딴 걸 또 놓쳐서 그거대로 또 스트레스 받고. 또 못하겠죠? 네. 그럼 또 매출이 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라니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절대 죽었다 깨서 자기 시간 못 가져요. 가지려면 사람 써야 돼요. 그리고 언제까지 하루에 50개씩 계속 올릴 거예요. 그니까요. 답답해요. 그죠? 5,000개 되면 또 만들고 5,000개 되면 또 만들고 그럼 나머지 기존 사업자들은 상품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올릴 거예요? 그거 아닐 거잖아요. 그게는 방치 새로 분리지 등록 그럼 방치된 애들 매출 줄어. 나만 이런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만 이렇게 못하고 있나? 지식 기부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저같이 막막한 사람한테 되게 진짜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게 정말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분도 어려운 거예요.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진우입니다. 오늘 매출업 컨설팅 11번째 시간이에요. 이번 주인공분께서는 다른 분한테 강의를 들으셨대요. 1년 동안 반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하셔가지고 상품을 한 7,000개가량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반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전달에 뭐 매출 800만원 찍었습니다, 뭐 1000만원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도 당연히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반토막 났어요, 슬퍼하시고. 또 그 다음 달에 또 반토막 났어요, 슬퍼하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오신 주인공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상황은 똑같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스토어 진단을 간단하게 해본다면 일단 상품 등록 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잖아요. 프로그램 쓰시면 상품 개수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겠어요? 상품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팔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판매는 내 스토어, 내 상품에 고객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어떻게 오래 머물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적용시키지 않으시면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본 개념이라고 부르고 매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경쟁력 같은 경우 보시면 그나마 매출은 한 600만원 정도 나오셨다. 근데 뭐 순이익은 뭐 100만원 이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경쟁력은 20점 드렸고요. 상표 완성도, 옵션 조합, 키워드 구성 이런 것들도 크게 막 어마어마한 신경 쓰진 않으셨다. 그래서 각각 10점씩 드렸습니다. 오늘 주인공분에게 말씀드린 것들은 다른 분들하고 좀 다름없긴 하지만 기본 개념부터 정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뭐 반자동 프로그램과 수동으로 하는 방법을 좀 병행해서 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컨설팅을 받으시고 받으신 내용 그대로 하신다는 가정에서 상품 한 300개 정도만 등록을 하셔도 매출로 보면 700만원 이상 나셔야 돼요. 그리고 순이익은 200만원 이상 나셔야 돼요. 그걸 안 하시면 지금 이 상태를 벗어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컨설팅 받고 가셨으니까 정말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주에 컨설팅 모집이 시작됐어요. 많이 지원해 주시고 꼭 컨설팅을 받은 대로 정말 해보실 분들, 의지를 가지고 하실 분들은 좀 신청하셔가지고 저한테 컨설팅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컨설팅 영상 보러 가시죠. 구매대행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1년 차인데도 수익을 200을 못 벗어나서 그 상황이 너무 이제 지겨운 거예요. 얼른 500 달성해서 부모님도 도와드리고 남자친구랑 결혼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때 마침 컨설팅 지식기부 이벤트를 보게 돼서 진짜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구매 대행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거가 그럼 작년 1월이신 거예요? 네, 그 전부터 이제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여러 번 찾아봤던 상태여서 사람들이 구매 대행을 많이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시작하진 않고 이제 1월 달에 회사 사정으로 이제 퇴사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구매 대행으로 해봐야겠다. 온라인으로 이제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또 성공한 사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열심히만 하면 바로 매출을 낼 수 있을 줄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컨설팅을 지원하시게 된 거는 결국에는 매출이 좀 잘 오르지 않는다? 네, 지금 어떻게든 이 현상을 좀 바꿔나가고 싶은데 방법은 모르겠고 그래서 많이 좀 답답해하고 있던 차였거든요. 매출이라는 게 처음 시작하자마자 빵 뜨진 않을 거라는 건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오르는 속도가 낮을 줄은 몰랐어요. 유튜브 보면 뭐 5,000개 등록하면 뭐 순익 300 막 이런 썸네일을 많이 봐서 순수익 300까지는 정말 쉽게 달성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영상들 때문이었나요? 워낙 성공 사례 이런 거만 계속 떠서 제가 하루 종일 12시간 붙어서 노력만 하면 금방 달성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도 6개월? 1년 사이에는 달성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1년을 이제 거의 만으로 하셨는데 그래도 가장 매출 잘 나오셨을 때가 순이익 300 정도를 찍었다고 하셨던 것 같았는데 그때 딱 한 번 처음으로 11월 달에 그렇게 가까이 돼서
이제 앞으로 나는 성공했다. 그렇게 매출이 됐다. 오를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때에 대해서 반토막 이상이 나온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계속 고민도 하고 방법도 찾아보고. 그럼 요즘에는 하루에 몇 개 정도 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CS가 많아서 좀 바쁠 때는 적어도 50개인데 평균적으로 한 70개 이상은 하고 있어요. 최소 50개라는 얘기네요, 하루에. 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1, 2 사업자 다 합해서 한 7,000개 정도 됩니다. 좀 답답한 부분이 지금 사업자를 또 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에 또 내야 되나? 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1, 2 사업자도 잘 안 되는데 또 낸다고 해서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 스토어를 늘리면 내가 일하는 게 늘잖아요. 네. 또 이제 상품 등록 못 하잖아요, 좀 있으면. 네, 그러니까요. 그럼 세 번째 스토어 만들어야 돼요. 그럼 거기 또 쏟아 부으면서 얘네 둘은 살짝 덜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매출이 떨어지고 얘는 또 더 떨어지겠죠? 네. 그럼 2사업자 내고 1사업자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사업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매출이 같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네. 앞에 했던 애들은 매출이 줄어들어요. 일을 덜 하니까 네. 점점 줄어들고 얘가 같이 이렇게 빵빵 늘어나 준다고 치더라도 합치면 거의 똑같아지는 네. 큰 차이가 없어요. 스토어를 운영해가지고 추후에 여기 이런 목적을 달성하고 싶다 이런 건 있어요? 그때 지원서에도 썼지만 네. 일단 상반기에 순수익 이제 1, 200을 좀 탈출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500 정도 되면 부모님도 좀 지원해드리고 제가 남자친구한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결혼 준비도 하고 싶고 그게 올해 가장 큰 목표예요. 이제 물건 사러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스토어에. 근데 번역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같은 가격에 똑같은 제품이 다른 쪽은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라고 하면 그 정도 비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디서 구매를 하실 거냐라고 물었을 때 번역되어 있는데 A 판매자는 똑같은 제품이에요. 가격도 똑같아. 옵션 모든 게 다 동일한데 얘는 번역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 얘는 번역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라고 하면 나라도 번역 안 되는 데서는 안 살 것 같거든. 안 사실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개수 대비 방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안 팔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내 스토어에 많이 들어오는 제품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조금씩은. 네. 근데 그런 거에서 구매 전환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안 보고 뭐 어떤 게 하나가 운으로 팔렸다고 해서 걔를 번역한다고 걔가 더 팔릴 거냐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1사업자에서 좀 팔렸던 상품들이 여기 또 한 번 더 올리기도 하거든요. 이거 똑같은데? 똑같아요. 그러면 그건 안 하셔야 돼요. 똑같은 거 이쪽에도 올리긴 안 하셔야 돼요. 정말요? 네. 대표자가 같잖아요. 사업자가 두 개인데. 네. 그러면 얘든 하나는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저 처음 들었어요. 그 중복 상품 올리면 안 되거든요. 그 대표 명령이 똑같으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아, 상품 중복으로 스토어가 접속이 안 되겠죠? 상품명을 바꿔도요? 네. 같은 상품이잖아요. 똑같은 거 올리실 거 아니에요. 썸네일을 바꿔도 안 되나요? 일단 1차적으로는 어쨌든 썸네일을 바꾼다고 해도 상세 페이지는 똑같을 거잖아요. 그런 방법 있잖아요. 그 팔렸던 업체를 똑같은 업체를 판매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판매 업체일 수도 있고 다른 업체도 그냥 섞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월 매출 5천을 위한 로드맵인데 솔직히 지금 이렇게 하시면 이거 계속 똑같이 사업장 뭐 3개 되고 4개 되고 5개 돼도 아마 안 될 거라는 걸 스스로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벌써 1년째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지금 9번째 사업자가 늘려가지고 매출이 더 늘 거라고 생각을 빡 했는데 네. 웬걸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네. 적거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5천을 위한 로드맵을 하시려면 그때 들으셨던 컨설팅 결과 말은 좋은데 표절 상품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매출을 높여보자라는 거라면 네. 이걸 왜 수동을 안 하고 반대동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 거죠. 표절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면.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좀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상품 수 대비 방문자 수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있는 거고 방문자 수 대비 구매 전환율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구매 전환율 자체가 5%가 넘어가면 국내 스토어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루에 100명 들어오면 5명 샀다. 와, 많이 샀다. 200명 들어와서 1명 샀다. 그러면 적당히 많이 샀다. 이거예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봤을 때 한 하루에 200명 정도 들어왔는데 한두 명 샀다라고 하면 구매 전환율 1%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높이는 방안으로 가려면 상품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상품 분석을 안 하고 그냥 팔리는 거 단순히 번역하는 정도에서 끝나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려워요. 그리고 상품 개수 대비 방문자도 어마어마하게 적은 거예요. 지금 하루 평균 방문자 150명에서 200명이면 네. 수동 등록하시는 분들은 상품 한 300개 정도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수동하는 사람들 하루에 뭐 3개 올렸다. 정말 네. 조금 올려가지고 3개 올렸다 그러면 한 달이면 뭐 적어도 한 7, 80개는 올릴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1년 동안 하면 800개 등록될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한 300, 400명, 400명 되면서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있어야 정상인 거죠. 지금 상품 숫자는 거의 그분들에 비하면 많지만 5배 정도 있으면서 방문자 수는 반토막밖에 안 되고 매출이 적은 거니까 시작하는 결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올릴 때부터 상품을 소싱해서 올리고 이 소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반면에 마구잡이로 올려놓고 뭐 하나 얻어걸리면 걔 번역해보자, 걔 효자 상품 만들어보자, 죽어다껴도 효자 상품 안 돼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아예 방법을 새로 바꿔. 네, 저는 방법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스토어를 막 10몇 개씩 만들고 그럼 매출 5천원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혼자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못해요. 네, 그게 이제 딜레마인 거죠. 스토어 2개, 3개 운영하고 마켓 운영하면 하루에 막 15시간, 20시간 써도 이거 마켓 운영만 하는 것도 힘들어요. 하루에 주문 지금 몇 개 정도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거의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4개? 근데 거기서 곱하기 5 했다 20개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주문 처리하면서 나머지 할 수 있으시겠어요? 못할 것 같아요. 주문 처리 되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주문 많이 들어오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럼 딴 걸 또 놓쳐서 그거대로 또 스트레스 받고. 또 못하겠죠? 네. 그럼 또 매출이 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막 알바를 쓴대요. 상품 등록하는 알바를. 알바비 줘야 되잖아요 또. 네. 그럼 마진은 또 줄어. 네, 그 마진이 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알바 등록했다고 주문이 막 빵 20개, 40개, 60개 늘어나냐. 그러면 주문이 40개, 50개 돼버리면 내가 혼자 주문 처리 못해요 결국은 또. 그럼 사람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럼 수동 하시는 분들은 주문 처리도 좀 빨리 하나요? 빨리 한다기보다 주문을 많이 안 받으려고 해요. 아. 그래서 하루에 20개 주문 들어오면 네. 뭐 4개, 5개 처리해보셔서 알잖아요. 네. 하루에 20개 하려면 얼마나 힘든 건지. 네. 근데 이게 하루가 아니잖아요. 2일, 3일, 4일, 5일, 일주일만 쌓여도 140개. 2주면 280개. 근데 그 280개가 지금 중국 어딘가에서 돌고 있는 거잖아요. 타오버에 주문돼 있고, 네. 뭐 오고 있고, 도착하고, 출발도 안 했고. 네. 그러니까 하루에 20개 주문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20개 주문 받으면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려면 네. 매출 5천이 중요하다기보다 얼마를 팔던 얼마 이상 남기겠다가 중요한 거죠 더. 네, 네. 마진을 높이기 위한 방식을 좀 네.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반자동 쪽에서도 결국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물건 팔리면 번역하라고. 네. 더 신경 써라. 근데 이제 뭐가 팔릴지 모르니 그냥 아무거나 일단 대충 네. 올려놓고 보자. 네. 아무거나 대충 올려놓고 보자고 해서 50개를 올렸어요. 네. 그중에 운 좋게 하나가 팔려요. 이제 반대로 수동 운영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5개를 올리고서 하나가 팔리자라는 기준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50개 등록하는 거랑 5개 등록하는 건 별 차이가 없으면. 업무 강도는 좀 더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수동 하시는 분들의 장점은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들어요. 10몇 시간 들 수도 있어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업무하는 시간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반자동 프로그램 쓰시는 거에 대한 숙련도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을 내가 아무리 잘 쓴다고 해서 숙련도가 좋아진다고 해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수동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5개 등록할 때 막 10시간씩 걸리다가 나중에 5개 등록할 때 한 2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8시간 남잖아요. 그 시간 동안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시간이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접근 방식도 다르지만 운영할 때에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중에 정말 4시간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절대 죽어다껴서 자기 시간 못 가져요. 가지려면 사람 써야 돼요. 그리고 언제까지 하루에 50개씩 계속 올릴 거예요. 그니까요. 답답해요. 5,000개 되면 또 만들고 5,000개 되면 또 만들고 그럼 나머지 기존 사업자들은 상품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올릴 거예요? 그거 아닐 거잖아요. 그럼 얘는 방치 새로 미친 듯이 등록. 그럼 방치된 애들 매출 줄어. 이거 그냥 생각해도 그대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나만 이런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만 이렇게 못하고 있나? 효자 상품 만들기 관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질문이 되게 웃기게 느껴지지 않아요? 1년 정도 운영하고 나면 내가 임의로 소싱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내가 소싱을 해왔던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그게 전혀 없으니까 네.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다른 스토어 돌아다니면서 이제 네. 상품들을 보고 네. 어떻게 보면 가져와서 올리고 네. 올리고 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진이던 이런 것들도 좀 자유도가 떨어지고 아무래도 그래서 점점 안 팔리면 안 팔릴수록 마진은 적게 세팅하고 그렇게 등록하는데 뭐 그렇다고 바로 매출 반응이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수동으로 하는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네. 저한테 들으시는 분들은 이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을 하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경쟁을 더 하겠다는 노력은 안 하긴 하죠. 근데 이런 거 하면 감을 좀 무리 아닐까요? 객단가를 높인다고 기계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신기한 게 이러다 이거 하나 고장나면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지?
매출이 많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적으니까 이런 거 팔라고 하거든요. 매출 높이라고, 마진 많이 가져가라고. 근데 예전에 그런 분 있었어요. 어떤 기계류가 정말 주문이 막 많이 들어와가지고 얘네의 장점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지방 시골에서 농기계를 샀어요, 누가. 네. 근데 좋아. 네. 그래서 주방에 소문내주거든요. 네. 이걸 사라고. 아, 네. 주문이 막 들어와요. 10개 정도 보냈는데 한 4개 정도가 망가졌어.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진호님 기계류 같은 걸 선호하시지 않으세요? 기계류를 막 하라고 말을 안 하죠. 음... 그러니까 위험도가 높아요, 위험도가. 네, 맞아요. 반면에. 아니, 작동 안 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200만 원짜리 하나 팔았어요. 한 2달 전에. 받고 한 달도 안 돼서 이 문제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한 50만 원 물어줬어요. 수리하라고. 그러면 마진보다 더 큰 영마진이에요. 네. 네. 근데 오히려 받자마자 문제 있어가지고 이거 못 쓴다고 가져가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만 좀 샀는데. 끔찍한데요. 그런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요. 농기구류 이런 애들은 특히. 신규 사업자 정도 잘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아, 정말요? 네, 의미 없어요.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걸까요? 네이버에서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게 최신성이라는 걸 잘못 알고 계시는데 최신성이라는 건 스토어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상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상품 하나 네. 여러 개를 올리면 여러 개의 상품들 걔네들만 최신성이 붙는 거지 스토어 최신성이 붙지는 않아요. 그럼 상품 하나를 올렸을 때 걔네는 보통 몇 달 정도는 몇 달이요? 네. 상품 메일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일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메일이 지나가면 없어요? 다시 네. 내려가는 거죠. 아, 저는 그래도 몇 개월 정도는 지속되는 줄 알았어요. 네. 왜 반자동 시작하셨어? 유튜브에 반자동 성공한 사례가 워낙 많이 떠서 저는 반자동이 정석인 줄 그냥 그렇게 알고 시작을 했어요. 유튜브에 반자동으로 성공한 사람들 얘기가 왜 많이 오는 걸까요? 아, 제가 한번 클릭해서 그다음부터 너무 많이 떠서 그런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반자동 팔아야 되잖아요. 실패 사례 올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프로그램 관련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냥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반자동 한 100명이 들어왔어요. 한 명이 성공했어. 그럼 걔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근데 반자동 프로그램 파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회에 살기 싫으면서 너무 순진했네요. 이유가 뭐겠어요. 걔네는 광고도 돌리잖아요, 영상에. 그런 의심보다는 그냥 보다 보니까 아, 이게 대세구나 라고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열심히 컨설팅을 하잖아요. 지금 1년 운영하신 거잖아요. 네. 1년 운영하신 분이나 한 달 운영하신 분 뭔가 다를 것 같잖아요. 안 달라요. 다를 것 같잖아요. 네. 느낌에.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첫 달보다 지금 1년 지난 이 시점이 그쵸.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고 있는데 네, 그래도 라고 생각하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1년 동안 운영한 게 있으니까 난 뭔가 좀 알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앉혀놓고 물어보면 똑같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1도 다르지가 않아요. 신기해요. 질문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것도 거의 다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수동을 배우고 진행하시는 분들은 지금 또 내 현 상태에서 어떤 걸 바꿔야 할까요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스토어에 대해서도 모르고 네. 마켓 시장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상품 등록만 해오신 상태라서 한 달이건 1년이건 2년이건 똑같은 거예요. 알의 지식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주문 처리하는 건 좀 다를 수 있겠죠. 기본적인 것들을 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수동을 해본다고 하셨으니까. 네. 순익 300 이상. 내가 볼 때 편한 거, 쉬운 거, 맞아요. 괜찮을 것 같은 거. 맞아요. 이런 결과. 이래서 그래. 또 운영하려면 아는 게 진짜 많아야 되고 생각할 게 진짜 많은데 쉬워 보인다라는 이유로 접근하면 쉽게 망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너무 쉽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잖아요. 네, 너무 새로운 인사이트. 그냥 열심히만 했고 지금 들으니까 너무 대충한 것 같아요. 못 모르고. 이게 수동과 반자동 하시는 분들의 차이예요. 그래서 실제 수동 하시는 분들은 머리를 진짜 많이 써요. 대신에 상품 등록 숫자가 좀 줄겠죠. 네. 참여 많다가. 그러니까 진짜 일하는 시간은 줄어드는데 물론 나머지 시간을 생각하겠죠. 어떻게 하면 구매 전환율을 높일 것인가. 반자동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뭐 300명이 들어와요 라고 하더라도 이분들 매출을 올리는 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300명이 들어와도 아니 상품이 5,000개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 많이 들어오는 상품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반대로 수동 하시는 분들이 제품이 예를 들어서 500개예요. 300명이 들어와. 이러면 분명히 500개 중에서 많이 들어오는 상품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을 수정해주면 더 팔려요. 판매가 늘어나. 걔네 어떤 사람들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 구매만 안 했을 뿐인 거예요. 그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매출이 올라요. 그래서 제가 유료 컨설팅 할 때
반자동 프로그램, 대형동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은 아예 안 받아요. 어차피 변화가 안 될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는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수동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컨설팅 받으시는 매출이 늘어나는 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상품 분석해가지고 이거 이런 식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이런 제품들은 사입해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에 있죠. 그러니까 오늘 어떤 걸 생각하고 내지는 어떤 거를 상상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수동의 세계에 발을 들이시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네. 할 게 진짜 많아져. 네. 1단계가 유입 단계거든요. 2단계가 이제 다른 상품들을 보여주는 노출시키는 노출 단계고 3단계 갔을 때가 진짜 이제 판매하는 요 단계란 말이에요. 네. 지금 여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거의 초기 하시는 분들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 그 정도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신다라고 하면 요까지 갈 수 있는 건 알려드릴 수 있어요. 연락 드릴 거예요. 해볼 거예요. 이거 고르고 번역하고 카탈로그 매칭도 하면 되는 거죠. 네. 일단 거기까지 하면서 지금 새로 등록되는 거 기준으로 하셔서 한 200개 정도는 등록을 빨리 하긴 해야 되는데 네, 한 9달 안에 한 200개는 하긴 하셔야 되는데 9달 안에 200개 정도를 하시면 방문자 수가 늘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다시 만나면 새로 등록된 상품들 중에서 분명히 많이 들어온 상품들이 있을 거고 얘네들을 수정해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빨라요. 아까 말한 5천 로드맵이 이렇게 되면 첫 단추가 끼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4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원래. 스토어에 물건 파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반자동 접근하시고 프로그램 접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6개월 정도면 정말 이제 그것도 길게 잡아서 6개월 정도면 한 달에 몇백은 벌겠지. 네. 근데 그러면서 쉽게 벌겠지가 내가 일을 조금 하고 많이 벌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1년 해봐서 알겠지만 조금 할 수 있는 구조 아니잖아요. 네. 그냥 제가 쉽게 일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그냥 너무 했던 것 같고. 그걸 하루에 몇 시간씩 이걸 이렇게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안 늘어나고 상품이 적은 것도 아닌데도 안 늘어나고 스토어를 늘렸는데도 안 늘어나고 사업자를 또 낼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또 낸다고 해서 얘네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가 솔직히 이제 안 되잖아요. 네, 크진 않아요. 그죠? 네. 왜냐면 줄어드는 걸 한번 봤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하셨으면 좋겠다. 아까 제 200개 등록 이거 2달 2달 안에요? 할 수 있으실까?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뭐 그렇게 기준 충족하게 오셨어. 네. 와가지고 그러면 이런 걸 이렇게 보신 다음에 이렇게 해보세요 라는 걸 말씀드리면 네. 또 그걸 해볼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판매자가 되어 가시는 거죠. 총 뭐 200개 등록했다 했을 때 그 평균적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만약 수동 알려주신 방법대로. 저는 200개 기준이 아니라 뭐 300개 기준이긴 네, 하지만 300. 300개 기준으로 하더라도 정말 최소로 잡아도 700만 원 이상은 돼요. 매출로 따지면.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한 달에 200씩은 벌겠죠. 네. 최소 150, 200은 벌겠죠. 네. 700에는 20%라고 어려울 거예요. 어려워. 힘들 거예요. 네. 지금까지 1년 동안 안 어렵고 안 힘들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 나름의 어려움과 나름의 힘듦이 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거랑 좀 다른 어려움과 다른 힘듦이지만 1년간 해오면서 느끼셨던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네. 들었으니까 적어도 신청하시고 오신 네. 거잖아요. 좀 새로운 방법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제 책은 없으시죠? 네. 네. 왜 안 사셨어요? 죄송해요. 반자동에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아니요. 네. 제가 책이 있어요. 중국 구매대행에 대한 내용 책인데 아마 이 책을 보시면 이 안에 있는 내용도 제가 봤을 때 반 이상 모른다. 뭘 것 같아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네. 좋으실 거고 책 쓸 때 네. 편집자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이 구매대행을 원래 하고 싶어 하셨대요. 남편분이랑. 이제 제가 이제 원고 보내주면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책을 네. 만들 거 아니에요. 네. 만들고 읽으면서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왜? 너무 어려워서. 어려운 거구나. 구매대행은 정말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깔끔하게 구매대행에 대한 생각을 접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수동은 진짜 머리를 많이 쓰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대신에 그만큼의 성과가 있을 네. 수 있잖아요. 맞아요. 코드 보내드릴 거예요. 네. 강의 코드. 네. 2달 동안 부여돼 보실 수 있거든요. 책보다는 좀 더 내용이 많이 담겨 있긴 하죠. 네. 이거 보고 그만둔다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떠셨어요? 진짜 너무 새롭고 큰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 단순하게만 그냥 오래 일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려주신 거 토대로
강의도 듣고 책도 보고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서 어려워도 잘만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잘 해보고 싶어요.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출도 좀 늘리고 원하시는 바를 좀 이루셨으면 좋겠다. 올해 생각이. 진짜 꼭 달성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들으셨던 내용들이 제 기준에선 적긴 하지만 네. 많은 내용을 들으셨잖아요. 네. 집에 와서 다 실행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처음 듣는 내용들은 사실 100% 이해는 안 됐어요. 그래서 제노님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 하나씩 가장 빠른 기간 네. 이내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들으면서 스텝별로 해보겠습니다. 1000개 찾으시면 카톡 주세요. 네. 오겠죠? 카톡이? 네, 가죠. 올까요? 언제 안에 언제쯤 올까요? 근데 얼마나 걸릴까요? 근데 이거 찾는 거 있잖아요. 네, 2주 이상 걸리면 안 돼요. 제가 무조건 2주 안에 보내겠습니다. 인증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인증해 주시면 올려야지. 다음번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한마디. 그냥 저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상품 숫자도 많은데 매출이 개선이 안 된다. 이러면 그냥 새로운 방법을 이제 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도해보고 제노님 강의를 한번 꼭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신청하셔가지고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쪽 방향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맞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너무 다수가 이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쪽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신나거든요, 반대로. 저도 너무 한 가지 방법만 옳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똑같이 힘들 수 있고 똑같이 많은 시간 쓰겠지만 점점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뒤로 갈수록. 네. 여유적인 시간을 보면 수동하시는 분들이 훨씬 여유로워요. 여유 좀 가지고 싶어요. 네. 여유도 가지시고 네. 경제적인 여유도 가지시고 집안의 보탬도 되시고 네. 결혼도 하실 수 있는 네. 올해 안에 다 네. 끝내야죠. 그런 상태가 꼭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컨설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